선도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제 딱 이런 느낌이에요. 델롬이 됐다. 델롬델. 델롬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분당 같은 경우에 양지마을하고 현대 우성이랑 그다음에 그 샛별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평촌은 샛마을은 좀 약간 의외이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던 두 곳이 또 됐어요. 세 곳이 샛마을 빼고는 두 곳이 됐고 일산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 예상하고 있던 데가 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이게 선도지구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많이 그 시기 하고 있냐 많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했냐면은 올해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비구역이 아니라 특별정비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뭐 주겠지만 인센티브라고 하면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행정적 지원을 몰빵해 줄게 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2026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2025년 초에 하고 2026년 말에 하면 2년 만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초합 설립 이후에 2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한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행정적인 거를 몰빵해 주겠다는 거고 와. 2027년에 최소한 착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7년 말에 착공한다 그러면 5, 6, 7, 3년 만에 착공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거에 가능하려 그러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밀어줘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 입주라는 건데 이게 2027년이 또 이벤트가 많잖아. 정상적으로였다면 대통령도 바뀌고 지방선거에 총선에 그렇지 싹 다 몰려 있었잖아. 그래서 요때 딱 하는 것이 딱 좋았죠. 전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빨간색만 미는 게 아니고 파란색도 같이 진짜 합의가 돼가지고 법안을 만드는 거 봤어요? 그치 만들었잖아요. 이 이야기면 둘 다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행정가로서도 되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거지.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 선도지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주민들 입장 말고 관이나 그다음에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단계의 비즈니스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도장을 찍어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장을 들고 있는 놈이 비협조적이면 옛날 서울같이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거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우우우 새 아파트 떼죠. 그거 몰라? 그 노래? 어쨌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딱 도장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2027년에 딱 성공했어요 라고 이슈를 딱 선점을 하면 지방선거라든지 뭐 총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데 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해당하는 그 인구수가 25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선도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다는 못 해주고 무리하게 진행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행정가 입장에서는 행정가들도 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의 목표는 뭘까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로열로드라는 게 있어.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을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한 게 로열로드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아이고 일기신도시가 없네. 막 그런 거고. 어쨌든 그래서 땡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통합심의 이런 것도 해갖고 막 심의도 한 번에 제발 따라오세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개, 4개를 지정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놈 다 땡겨가고 싶지만 분명히 이탈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나고자. 그치. 근데 무조건 하나는 해야 돼. 그래서 후보를 많이 만드는 거지. 3명 정도. 3개, 2-3개씩 만드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땡겨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이제는 옛날에는 주민들이 하고 싶었는데 관에서 안 도와줘가지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관에서 다 도와준대. 그런데 다 도와주는데 주민들이 반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반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래. 이거는 인센티브를 왕창 올려주면 돼요. 사업성 나오게. 그죠?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싹 다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도지구가 됐잖아요? 됐는데,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을 어떻게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 서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첨예한 대립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빼야 되냐면 정성평가를 빼야 돼. 정성평가 비중이 높으면 항상 논란이 돼. 그래서 정량평가로 가점표를 쫙 만들어서 그거대로 기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야 아무 말이 없겠죠. 그죠? 그 공무원들 중에도 일기 신도시에 집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다 투명하게 말은 아니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량은 다 빼고 정성은 다 빼고 정량으로 딱 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땡겨주는데 안 땡겨오면 안 되니까 동의율을 배점을 60을 때려 박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95% 동의율이 쫙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게 관에서 노리는 거죠. 정치인들이 노리는 거. 우리가 땡겼는데 얘들이 안 따르면 어떡하냐. 우리는 어차피 2027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동의율 점수가 높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점수 동의율은 전부 다 만점이니까 다른 거 올리려고 이제 배점 낮은 거 중에 뭐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제 키가 이제는 선도지구로 왔다라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는데 뭔 이야기냐면 이제 관이나 정치인들이 더 몸이 다른 거지. 안 따라오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선도지구는 이제 좀 많은 걸 요구해도 들어줄 것 같아. 관에다가요? 협의할 때.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중에 3명 중에 1명은 돼야지. 얘들도 뭔가 그거 있잖아. 자기 가는 게 뭐야. 이력서에다 한 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선도지구 착공을 제가 해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 민주당이 했습니다. 이러고 싶은 거잖아. 그 사푸는 막 그렇죠. 사진도 좀 넣고. 그렇죠. 그거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빨간색 지지율이 높은 데는 분당이잖아. 그 분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더 몸이 탈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지금 민주당이 더 몸이 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는 선도지구 쪽으로 왔다. 선도지구가 원하는 게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주단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주단지 대체 이주단지가 없어갖고 못하네. 그러니까 이주단지 그것도 뭐 만드는 것도 흐지부지 됐잖아. 일단 무조건 이 3개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왜? 그다음부터 기다렸잖아. 선도지구가 떨어지는 데가 더 많다. 뭐 7대1인데, 뭐 이런 혹자에는 7대1인데, 그러면 7대1이면 1명은 되고 6명은 떨어지는 거네? 그러면 6명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갖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똑똑히 들었거든? 급락? 그러니까 실망했으니까 우리가 안 됐으니까. 7대1인데 5대1인데, 그러면 하나는 선도지구가 되고, 뭐, 6개나 4개는 떨어진 거잖아. 훨씬 많이 떨어진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실망 매물이 떨어져갖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선도지구 된 데는 3, 4가 올라가고 고가가 떨어진 데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겠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걸 믿는 사람도 이상해. 그리고 또 이제 그 뉴스에 나오면 뉴스를 믿지 마라. 또 이러고 있겠지. 그치? 또 돌려가시면. 그렇다면 어쨌든 아니 까는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해서 그래.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는 키가 선도지구 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떨어진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지정한다 그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지정해 드릴게요. 그래야 표가 안 떨어질 거 아니야. 매년 지정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는 많이 하면 좋겠지. 지자체에서 이거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닫은 거지. 뭔 소리냐. 민원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하는 동안에. 지자체에서 매년 지정하는 거 안 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야. 국토부에서는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너무 피곤했던 거지. 뭐 하는 과정에서 뭐 유야무야 압력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정보를 캐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많이 했겠어. 너무 공무원들이 피곤한 거야. 어디가 되냐 해부터 해가지고 뭐. 왜 됐냐부터 깨닫고 계속 전화 왔어. 왜 우린 떨어졌냐 그렇지. 뭐 이런 거. 공개 안 한다 그런 거야. 아예. 개점표를 공개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사실. 그러면 뭐 죽이네, 살리네. 뭐 요거는 왜 상가 동의율을 뺐네, 넣었네, 얘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이 많았겠어. 그냥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동의율 높은 데 하겠어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어쨌든 선도지구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안 되신 분들도 어차피, 동의율 높고 으쌰으쌰 하면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을 잘 빨리빨리 동의받아서 올려주면 진행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도지구 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는데 문제는 선도지구가 됐다고 다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몇 개입니까 고향은? 아무튼 분당은 하나, 둘, 3개입니까? 3개. 3개, 2개, 3개. 근데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된 거는 빌라인데 선도지구에 준하는 식으로 해주겠다 이런 데도 일부 있어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3개에서 2개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요거를 해줬을 때 주민들이 반복하는 이유는 분담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함께 재개발 재건축은 이런 게 있어. 잘 사는 동네는 분담금이 조금 나와. 보통. 근데 아파트 가격이 낮은 데는 분담금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어차피
공사 비용이라는 거를, 공사 비용이 들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공사비를 조합원들 분양하고 일반 분양 수입으로 퉁치는 거잖아요. 까나가는 거잖아. 가감해 나가는 거잖아. 1,000억이 들었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500억이야. 그럼 500억이 모자라잖아요. 그걸 조합원들이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합원 분양가에 녹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은 똑같이 일반 분양이 나와도 4천에 할 수 있는 데랑 뭐 3천에 할 수 있는 데랑 4천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실히 4천에 할 수 있는 데가 분담금은 줄어들겠죠. 왜? 수입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뭐 법인에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하는 걸 보면은 분당은 1억, 2억 똑같은 평수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뭐 일산이나 이런 데는 뭐 나머지들은 3억에서 5억 나올 수 있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분당하고 평촌의 일부는 사업성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안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너무 축축 올려주는 것도 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됐는지 알아요? 왜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집만 짓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 그치. 인프라를 지어야 되는데 그 백화점 짓고 이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백화점은 돈이 되면 다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놔두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밥을 먹고 하수구도 내리고 수돗물도 필요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차 타고 출퇴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기 신도시 자체의 설계가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이제 용적률을 막 올려주면 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그럼 나중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구가 넘치고 차가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물 틀었는데 물도 안 나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설계되어 있는 용량은 이거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기준으로 뭐 신도시마다 300% 초반대로 용적률을 다 계산해 놓은 거거든. 그거를 평균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사업성 안 나온다고 왕창 올려줘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한 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을 계속 넓혀야 되는데 뭐 집은 더 주기로 해주고 길은 넓힌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해상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분당하고 평촌은 속도가 좀 빠를 것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잘 안 따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다. 지정되지 않은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정된 단지가. 지정된 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럼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3억에서 5억이다 분담금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게 오케이. 우리 집 많이 오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야 3억 5억이면 지금 집이 3억 5억인데 또 3억 5억을 내라고? 이럴 수 있잖아. 대충 그래도 계산기는 두드려보고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계산기를 뭐 두드려보고 대충. 이게 분당이나 평촌 이런 데는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데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마을 이런 데는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고 분담금 얼마나 대충 해가지고 동의를 받았는데 그거를 뿌려가지고 돈이 되니까 하세요. 동의해주세요. 이렇게 동의를 받았는데 딱 계산해보면 3억 5억 나오니까 동의해주세요. 그러면 했겠어? 하겠어? 그런 동네에서? 동의하겠어? 집이 3억인데 무슨 분담금이 3억이야? 그치?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고 동의를 받았겠지. 용적률 올려준대요. 이러고. 가자. 해놓고 이제 야 조감도만 끼깔나게 쫙 거기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5억. 5억 한 게. 아니 그 얘기는 아니잖아. 나중에 이러겠지. 아니 집 공짜로 지어주는 줄 알았더니 5억이 뭐야.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반복이 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렇다고 그러면 해결해 주려고 마냥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문제는 해결은 시장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시장에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줘야지 이제 진행이 되겠죠. 3억이 5억이 되고 5억이 3억이 되고 3억이 2억이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3억인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이 3억도 옛날 3억이 아니라 이제 3억도 1년 연봉이 3억인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 그래서 승자의 저주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글쎄 승자의 저주가 이렇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동의율이 60점인데 전부 다 95% 맞춰가지고 60점 만점이다. 그러면 이제 뭘로 다른 단지를 꺾어야 되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부 체납을 많이 하면 가점이 높으니까 기부 체납을 많이 하자. 그래서 선도직을 따내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기부 체납을 많이 한다고 했다더라. 여기가 기부 체납을 많이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는 승자의 저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별로 동의를 못 하겠어.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그거 수지 분석을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해보고 대략 해보고 동의가 되는 수준에서 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분당이나 평촌 이런 데는 속도가 좀 빠를 거고 일산도 기존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뭐 설왕설래 하겠지만 뭐 진행이 뭐 슬슬 설왕설래가 좀 많을 것 같고 다른 그 분당하고 평촌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지마을 파이어. 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다. 자, 양지마을에는 그 야당 대표님이 집이 거기 살았죠. 근데 계양구로 가셨잖아. 근데 집을 안 팔고 가셨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럼 거기 세입자 있는 거예요? 그치. 빈집인가? 세입자인가? 모르겠어요. 아직 소유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또 그 3본에 백두동성 뭐 이게 있어. 한양 이런 데 있어. 거기는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살고 있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촌에 있는 단지는 이제 선도지구 지정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왔다 갔대. 그냥 떨어졌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 웃자고 소리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흥미진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이야기죠. 다 지지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는 지역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는 빨간색이잖아요, 여기는. 네.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파란색에서도 별로 안 좋아했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들이 떠나야 되잖아. 그래서 더욱 싫어했거든. 옛날 서울시장이 특히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기들의 텃밭이 아니었던 곳들이 텃밭이 됐어. 맞아요. 일기 신도시 대부분이. 맞습니다. 텃밭이 됐고, 그리고 아파트가 제일 많은 구가 노원구잖아요. 노원구의 아파트 비율이 엄청 높아요. 중층이고. 결국 뭐냐면 자기들의 지지층들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지지층들이 옛날에는 이제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 두 개로 막 싸웠잖아. 옛날에는 지역 감정에 일부러 만들어가고 텃밭을 만든 거잖아. 근데 이제 요걸로 맨날 하니까 경상도 쪽이 쪽수라면 경상도 쪽에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걸로 지역 감정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충청권은 먹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종필이 형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자민련 막 이렇게 막 이회창. 그렇지. 장작불이 꺼졌다고 숯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 싸움으로 온 거잖아요. 지역 감정에서 이제 빈부의 격차 싸움으로 왔거든. 근데 이제 다수당이 되려 그러면 양쪽 극단은 이제 자본국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중산층이잖아요. 네. 그런 이슈로 오니까 중산층들이 이제 1, 2신 도시에 많이 산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중층 아파트에 지금 많이 산다는 거지. 오래된 중층 아파트에.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그렇지. 강남 포위 전략. 그렇지. 강남 포위 전략이야? 뭐 어쨌든. 쫙 이렇게 지금. 이미 포위됐지 뭐. 들면 안 되니까. 분당 잡고 이렇게 쫙. 외통수. 쫙 지금. 막 쪼여가는 거야 이렇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쪼이는 거야? 그 양쪽에서 다 신경을 쓰는 거지. 그 서울의 중산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후된 30년 이상 된 중층 아파트들을 집중 공략하는 거죠. 선거운동하기도 좋잖아. 그래서 계속 이슈를 만드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또 잠룡이자 잠룡. 그 서울시장님도 뭐 꿈은 대통령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좀 일기 신도시 대상 지역은 많지만 일기 신도시를 하려면은 그 또 지구 단위 계획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서울시는.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차별화하려고? 빨리 신통하지 않은 신통기. 모아 타운.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자꾸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 그렇지, 자기 브랜드. 그 오세이돈 브랜드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만의 색깔을 계속 하려고 이제 일기신 도시는 안 하지만 어쨌든 중층 아파트나 리모델링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도 잘만 되면 일기 신도시만큼 사업성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서울 자체가 일단 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그럼 오세훈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거야. 재건축 재개발해 주려고. 특히 중층 아파트 재건축 해주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슈를 언제까지 끌고 간다고? 2027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 물론 대통령 선거가 빨리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한 명밖에 없잖아. 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2027년 맞아? 그때 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생각하는 게 여러 개의 포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슈를 계속 끌고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캔틸런 효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안 가지면 이제 서울이나 일기신도 신축은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어. 몇 년 뒤에 돌려보자 우리가. 리와인드 해보자. 근데 우리만 돌려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우리 박제 하나 했는데 우리만 돌려보잖아. 가게 오른 안 오르나 보자 그래갖고 7, 8년 불같이 올랐는데 박제 해잖아. 뭐야 박제 했는데 우리만 보고 있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쩌라고. 네. 결국에는 요거예요. 결국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고 호가가 난수미 2억 치솟았다. 오히려 내리기는커녕 호가가 치솟았다. 그리고 탈락한데도 오히려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방서도 갭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내피셜이게 쇄도라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 주관적인,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좋죠, 나는. 쇄도라는 게. 어쨌든 전화는 한번 해봤다. 가끔 전화가 좀 오다가 좀 자주 오더라. 잠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현실은 수억대 분담금 폭탄이다. 라면서 이제 세계일보에서는 좀 약간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거죠. 틀린 말도 아닌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이나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물론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몰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병역으로 갔을 때 1억에서 2억인 데하고 3억에서 5억인 거는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데는 계획대로 한두 개 정도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고, 아닌 데는 계속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우리가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혹시 관심이 있다면 저는 뭔 소리냐면, 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리면 대박이야. 그러면 도전해 볼 수는 있어. 근데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 이게 풀릴 확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확률이 3분의 1인데 내가 이거 하나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지만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꼭 대박이 나는 건 아니더라. 쉬운 문제도 많더라. 어디가 더 쉽겠냐. 돈이 좀 들어가겠지, 물론. 돈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쉬운 문제를 푸는 게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망 매물 사요? 나오긴 했어? 나왔으면 사. 뭐라도 나왔지 않았을까, 현장에서는. 올 초만 해도 선도지구 이야기 옛날부터 많았는데 올 초만 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이 히트였잖아요. 네.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대출 이런 거 9억 이하 이랬잖아요. 근데 9억 이하이면서 사업성이 괜찮아 보이는 분당 이런 데 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사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이제. 없다고 봐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그걸 놓치는 그거 올 상반기에 그걸 놓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이 이렇게 닫혀버리잖아. 점점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닫히는 게 탁탁탁탁탁 닫히고 있는 거. 이제 그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자꾸 계속 안타깝다. 안타깝다. 오늘의 결론은 나는 샀다, 3개. 분당 선도지구 대형 평수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선도지구 대형 평수 들어가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요거는 예전에는 이제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을 선도지구 대형이 싸다 이런 거지. 대지 지분 대비 대형이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도지구 지정된 데 중에 이렇게 시범단지나 이런 데는 72평 이렇게 있거든요. 72평. 72평 있어요. 72평. 그 다음에 34평 있잖아요. 근데 평당 가격이 거의 1.5배, 2배씩 차이 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대지 지분은 2배인데 가격이 50% 싸다. 예를 들어 30%, 40% 싸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밀고 나면 땅밖에 안 남는 거니까 대형을 사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0년 전에 이럴 때는 저도 그 논리에 동의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 왜요? 이제 대지 지분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그걸로 하는 거죠. 시가 위주로 평가하는 게 점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시가. 그러니까 72평이 10억이고 34평이 5억이 아니 딱 반이니까 5억이 아니고 8억인 거야. 7억인 거야. 7억. 그러면은 감정평가도 대지 지분은 2배인데
10억 5억 해야 되는데 10억 7억 하는 거죠. 근데 대지 지분은 2배니까 대지 지분 많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가 대지 지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억 7억이잖아요. 가평은 10억 7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래서 꼭 대형이 좋다고는 못하지만 다만 이런 건 있죠. 대형을 사면 어쨌든 대형이 84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억 7억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평당 대지지분 평당으로는 좀 낮게 나오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평형을 고를 수 있겠죠. 또는 72평이니까 25평 그 다음에 40평 이렇게 해가지고 1+1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중대형 평형이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이제 비과세가 안 되죠, 2개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72평 갖고 있어 나중에 펜트하우스를 내가 신청하겠다. 그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살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머리 잘 쓰셔야 돼요. 펜트하우스나 1+1을 하시려면 72평 하시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제 단지들이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면 이제 똑같은 34평이라도 대지 지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슈가 있어.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더 시가로 이제 간평하는 게 굳어질 수 있다. 이런 거가 포인트. 분당 선도지구랑 상관없는 정자동 주상복합 라인은 빨리 털고 서울 가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그 정자동 주상복합 라인이라 그러면은 SK가 있고 나머지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SK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수요도 있고 꾸준히 모여서 이제 그 전문직들의 커뮤니티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 학업에 신경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주복들이 그거를 따라갈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SK 파크뷰 맞을걸? 파크뷰에 살면 서울까지 굳이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나머지라면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권에 따라서. 그 가격 흐름을 보면은 분당에 구축 아파트들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오르더라고요. 사업성은 좋지만 입지가 애매한 분당 재건축. vs 사업성은 애매하지만 입지가 좋은 분당 재건축. 뭐가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답을 못 하는 거죠. 단지 대 단지로 갖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이야기죠. 단지 대 단지로. 그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 단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사업성이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을 하시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그 시범 삼성이 좋아요, 샛별이 좋아요 이런 거였잖아. 사실. 그치? 근데 뭐가 좋아요? 샛별은 그러면 됐고 시범 삼성은 안 됐어요. 시범 삼성은 입지가 좋고 샛별은 시범 삼성보다는 입지가 좋진 않죠. 근데 선도지구 되기 전에 둘 중에 뭘 해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입지 좋은 거 선택하실 거예요? 샛별은 됐는데? 내 이야기는 뭐냐면 몰랐으니까. 샛별은 가성비가 있고 삼성은 입지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담금 어떤 게 더 많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가격은 뭐가 더 비쌀까? 되고 나면 삼성이 더 비싸겠지. 그렇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을 맞춰보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하시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떠신지에 따라 다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에서 보면은 평균 용적률이 분당이 326인가? 323인가 그런데, 그게 평균 용적률이에요. 평균 용적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꾸 착각하시는데, 처음부터 326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326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분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순회, 서현, 정자, 서수정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 역을 기준으로 탄천이 있고 그 순회하고 서현역이 있잖아요. 탄천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현 순회역 있는 데는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320이 만약에 평균이라고 그러면 350, 400 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높아진 만큼 깎이는 거지. 여기는 깎이는 거지. 왜? 산미치니까 깎이는 거죠. 그게 도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320%, 326% 기준으로 여기 외곽에 있는데 대지 지분도 크고 하니까 여기가 훨씬 사업성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실수일 수 있다는 거죠. 실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못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 이런 것도 있고 인프라, 그 다음에 상하수도, 교통계획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잠깐. 분당을 가는 게 좋을까요? 강동구 상일동 재건축 3총사가 좋을까요? 분당을 가는 게 좋을까요? 강동구 상일동 재건축, 뭐 현대 뭐 이쪽 말하는 거구나. 그 9호선 뚫리는 데 옆에, 그쵸? 가격은 비슷하니까 물어보시는 거네. 그러면 그 가격 물어보면 시범이나 뭐 이런 쪽하고 비교하시는 것 같네요. 글쎄요. 본인 사정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은 뭐 지금 당장 딱 신축이 된다 그러면 비슷하지 않을까? 분당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좀 더 길게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앞으로도 비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선도지구 되고 1기 신도시는 좀 팍팍 밀어주는 게 있을 거고, 거기는 이제 차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은 뭐가 빠를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거 사가지고 뭐 10년, 20년 갖고 있을 생각이시면 그냥 갖고 있을 생각이시면 강동이나 그쪽은 남자 학군이 좋잖아요. 배재 중고등학교 뭐 이런 거 좋잖아.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비쌀 것 같으니까 남자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쪽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뭐 순회나 서연에 뭐 학군 좋잖아요. 거기도 괜찮다고 생각해. 더 비슷비슷하다 생각해. 근데 단기적인 차익을 노린다 이런 거잖아. 그럼 뭐 길게 실고자 할 거면은 그 상황에 따라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면 아무리 선도지구 이슈가 있는 데가 아무래도 계속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차익 2년이나 4년 내에 샀다 팔겠다. 또는 그 2년 4년 살고 비과세 하겠다. 그러면은 그 분당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